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에게 익숙한 책, 지리의 힘의 저자인 에드 코넬의 물질의 세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직도 땅을 폭파하여 얼마나 많은 모래와 암석을 얻고 있는지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석기 시대에 꽉 붙들려 있다고도 알 수 있습니다. 에드 코넬 작가는 이렇게 대담한 선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스마트폰이든 전기차든 반짝이는 금속이나 매끈한 유리 화면이든 결국 우리의 문명은 지금도 땅 파기라는 원초적 행위에 기대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는 우리를 땅속 깊은 곳으로 이끕니다. 코넬 작가는 모래 한 알에서 시작해 유리, 반도체, 콘크리트로 이어지는 경이로운 변신의 여정을 시작하죠.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 거리에서 값싸고 투명한 거울이 대량 생산되자 화가들은 사실적인 자화상을 남기기 시작했고 과학자들은 렌즈를 갈아 천체를 관측하기 시작했죠. 그는 이러한 문화적 연쇄 반응을 생생한 현장 묘사를 통해 보여줍니다. 고대 베네치아의 유리 공방이 내뿜던 뜨거운 숨결부터 오늘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스프루스파인 광산에서 캐낸 눈부신 석영에 대만 TSMC의 클린룸으로 이동하는 여정이 한 호흡으로 연결되며 독자 여러분은 모래에서 마이크로칩으로 이어지는 믿기 어려운 곡선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죠. 책 속의 한 엔지니어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 농약을 가득 싣고 이 광산에 살포하면 6개월 안에 전 세계 반도체가 멈춥니다. 이 한마디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위태롭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단숨에 깨닫게 하죠. 이후 등장하는 소금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의 중요성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부각시킵니다. 한 줌의 흰 결정이 고대 로마 도로 건설을 위한 세금이 되었고 중세 수도원에서는 물고기를 부패하지 않게 지켰으며 오늘날에는 백신 생산과 냉동식품, 화약 제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코넬 작가는 사해 양쪽을 가르는 국경 검문소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소금물 파이프를 타락하며 이 생명의 물질이 어떻게 정치, 군사적 권력의 동맹으로 변모했는지를 현장감 있게 넘치게 전달합니다. 철과 강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면 영국 더비셔의 낡은 용광로 앞에서 작가는 쏟아지는 45메가와트의 불꽃을 바라보며 이 거대한 화덕 한 곳이 소도시의 전력을 삼킨다며 탄식하죠. 제철소 노동자들이 끓어오르는 쇳물 속에서 석탄을 밀어넣을 때마다 우리는 목탄에서 화석 연료로 이동한 최초의 위대한 에너지 혁명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강철은 여전히 미국 대통령들이 관세와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 금속이죠.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부가 강철을 위해 싸웠다는 내용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광산과 백악관에 보이지 않는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구리에 대한 이야기는 친환경적이면서도 불안감을 동반합니다. 구리는 새로운 석이라는 골드먼삭스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코넬 작가는 칠레 안데스 산맥의 거대한 노천 광석 벽 위를 걸어 내려가며 구리 파이프가 도시의 전기, 통신, 수처리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하지만 새로운 구지 매장지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새 광산, 개장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있으며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더 많은 구리가 필요하지만 그 구리를 얻기 위해선 오히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해야 하는 아이러니에 빠져 있다고 시작하죠. 전기차 배터리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구리 배선이 필요한데 그 배선을 만들기 위해 다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용광로를 가동해야 한다는 메비우스의 고리를 예리하게 파고들죠. 석유에 대한 장에서는 서사가 전환점을 맞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석유가 인류를 힘들고 단조로운 육체노동에서 해병시켰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곧 우리가 지질학적 사이클을 파괴했다며 시선을 기후 위기로 돌리죠. 텍사스 펌웨어 분지의 거대한 채굴기계 소음과
북해의 굴착 플랫폼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에 교차하듯 서술되며 석유가 주는 번영과 그 대가인 지구온난화가 양면의 동전처럼 대비되어 그려집니다. 마지막 장에서 다루는 리튬의 이야기는 마치 SF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속도로 진행됩니다. 칠레 아타카마 고원에서 리튬 브라이언을 퍼올리기 위해 수억 톤의 지하수를 증발시키는 장면과 네바다 사막의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서 217 셀의 초당 수백 장씩 생산되는 모습을 연결시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후보군에 들지 못했던 리튬이 이제는 문명의 생명줄이 되었다며 코네이 작가는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할수록 코발트, 망간, 니켈, 전해질 채굴 현장에서의 인권 및 환경 문제가 심화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상상력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열역학이라는 벽 앞에서 다시 흙과 땀으로 돌아왔다는 그의 결론은 실리콘밸리식 낙관주의에 대한 강한 경고처럼 들리죠. 코네이 작가의 강점은 르포의 현장감과 문명사적 시각을 동시에 포착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는 노천광산에서 캐낸 돌덩이가 용광로를 거쳐 강철 기둥이 되고 다시 고층 빌딩의 뼈대가 되는 물질의 혈류를 장편 소설처럼 느껴내죠. 또 TSMC, ASML 같은 생소한 회사들이 월마트, 애플, 구글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화려한 브랜드 이면에서 묵묵히 작동하는 실물 세계의 기계를 조명하죠. 덕분에 우리는 이 책 한 권마다 보이지 않는 노동이 어른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죠. 땀에 젖은 광부의 삶, 원주민 공동체의 파괴, 환경복구 비용 문제 등에 때때로 짧은 스케치처럼 지나가는 점, 그리고 탈물질 경제의 가능성을 좀 더 깊이 탐색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책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 문명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물질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있는가 하는 충분히 묵직하고도 의미 깊습니다. 책장을 덮을 즈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던 납작한 스마트폰이 사실은 아타카마의 소금물, 안데스의 구리, 북해의 석유, 스프루스 파인의 석영, 로마가도 위의 소금, 더비셔의 철이 압축된 결정체임을 새삼 깨닫게 되죠. 그 반짝이는 화면 뒤에서 여전히 웅웅대는 굴착기의 소리와 용광로의 뜨거운 숨결이 귀에 맴든다면 코네이 작가가 독자에게 바랐던 효과는 이미 달성된 셈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